여러분, 혹시 대만이 K방산에 무려 28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제안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그것도 K흑표 전차부터 K9 자주포, 심지어 한국형 잠수함 기술까지 그야말로 풀 패키지 구매를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맞서 국방력 강화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대만. 그런데 이 엄청난 제안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왜 선뜻 응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대만 현재 언론 보도와 여러 분석들을 종합해보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닌 아주 민감하고 복잡한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미스터리 같은 K방산 수출 거절의 배경과 그 이면에 숨겨진 대한민국의 전략적 고민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대한민국, 지금 이 순간 소식을 가장 빨리 받아보세요. 대만이 K방산에 이렇게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중국의 끊임없는 군사적 위협 때문이죠. 대만은 중국이 언제든 무력으로 통일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고 그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방산이 있는 겁니다. K9 자주포의 성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고 K흑표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죠. 천무다연장 로켓과 천궁II, 미사일 시스템 또한 대만이 간절히 원하는 무기들입니다. 이런 첨단 무기들을 한꺼번에 28조 원어치나 구매하겠다는 제안은 그야말로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국방 예산 규모를 고려했을 때 28조 원이라는 숫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대만이 얼마나 절박하게 국방력 강화를 필요로 하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K방산의 우수성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것을 넘어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K방산 기술력을 신뢰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엄청난 제안에도 불구하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기술 유출이라는 치명적인 우려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만군 내부에 만연한 중국 간첩 문제. 이게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만 국가안전국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만 무려 64명이 중국 간첩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중 전현직 군인이 43명, 즉 66%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하급 장교나 병사만이 아닙니다. 장성급 장교의 간첩 활동 사례까지 확인될 정도라고 하니 대만군의 보안망이 얼마나 심각하게 붕괴되어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 로센저 소장의 사례처럼 대만군 고위 인사가 군사 기밀을 유출한 전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뿌리 깊게 박힌 간첩 문제는 K방산의 핵심 기술이 대만을 통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위협을 제기합니다. 만약 한국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최첨단 K방산 기술이 대만을 통해 중국으로 넘어간다면 그 파장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이는 단지 이례적인 손실을 넘어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안보와 미래, 방위산업 경쟁력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방산업계에서는 대만의 첨단 무기가 수출될 경우 6개월에서 1년 안에 중국의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례들이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의 경우 핀란드에 수출된 이후 중국에서 K9과 놀랍도록 유사한 모델이 출현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황은 한국 방산업계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속도로 발전해 온 K방산 기술이 단 한 번의 실수로 경쟁국에 유출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한국 국방 관계자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을 것입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사례는 대만 공군 소령이 대만군이 보유한 E-2K 조기경보기의 핵심 정보를 중국 스파이에게 넘긴 사건입니다. 조기경보기는 전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최첨단 전략 자산이죠. 이러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은 대만의 방첩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즉, 대만군 내부의 보안 시스템이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의 배신으로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비단 한국만의 우려가 아닙니다. 미국 역시 비슷한 이유로 대만에 대한 첨단 무기 제공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에 2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조 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면서도 F-35 스텔스 전투기나 정찰위성, 그리고 최신 암호화 기술 같은 핵심 기술의 제공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펜타곤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대만에 도입된 무기가 6개월 내 중국에 복제된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대만의 기술 보안 능력에 대한 미국 정부의 깊은 불신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조차도 대만에 대한 첨단 기술 유출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이 K방산 수출을 망설이는 데 충분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미국의 F-35 전투기 도입 요청을 대만이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기술이 담긴 F-35 판매를 꺼리는 미국의 입장은 한국의 우려와 궤를 같이 합니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K방산 기술 유출에 대한 한국의 우려가 결코 과장이 아님을 시사하며 오히려 매우 현실적인 위협임을 방증합니다. 더욱이 과거의 신뢰 문제도 한국이 대만에 대한 K방산 수출을 주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대만이 한국으로부터 울산급 호위함 설계도를 빼낸 뒤 프랑스의 라파에트함을 선택했던 사례는 한국 방산업계에 깊은 불신을 남겼습니다. 당시 대만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빌미로 첨단 기술 정보를 확보하려 했고 결국 이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악용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은 한국이 대만을 잠재적인 기술 유출 위험국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특히 국가 안보와 직결된 방산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불미스러운 사례는 한국이 대만에 28조 원이라는 거액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경제적 이득만을 좇을 수 없게 만드는 윤리적, 전략적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경제적 이득보다는 국가 안보와 기술, 보호를 우선시하는 신중한 접근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만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K방산 수출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와 방위사업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떨까요? 그들은 기술 보호 원칙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K방산이 지금처럼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투자를 통해 축적된 독보적인 기술력 덕분입니다. 만약 이러한 핵심 기술이 유출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우위를 점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대만의 방천망 재정비 없이는 수출이 어렵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단기적인 이익을 도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는 판단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 보호가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만의 막대한 K방산 구매 제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대만의 심각한 내부 보안 문제와 그로 인한 기술 유출 우려 때문에 수출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의 핵심 경쟁력인 기술력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K방산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력이 집약된 국가적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안보와 경제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대만이 K방산을 간절히 원하고 한국 역시 수출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기술 유출이라는 더 큰 위협 앞에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K방산의 브랜드 가치와 기술 우위를 지키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결정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책임감 있는 공급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기술 유출의 위험이 해소되지 않는 한 한국은 계속해서 대만에 대한 K방산 수출을 보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만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아쉬운 상황일 수 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만이 K방산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의 기술 보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을 넘어 신뢰를 쌓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장기적인 과정이 될 것입니다. 대만과 한국 양국 모두에게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야만 진정한 협력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K방산 수출 정책이 얼마나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경제적 이득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 국제관계, 기술 보호, 그리고 장기적인 경쟁력 유지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번 대만 사례는 K방산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그에 따른 책임감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제 단순한 무기 생산국을 넘어
세계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플레이어로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수출 정책 하나하나가 국제 정세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대만의 국방력 강화는 분명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한국 외교와 방위사업청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례는 대만 자체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줍니다. 대만이 진정으로 K방산을 도입하고 싶다면 내부의 간첩 문제를 뿌리 뽑고 강력한 방첩 시스템을 구축하며 기술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한국에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기술 유출을 막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인적 쇄신을 통해 한국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어떤 나라든 대만의 첨단 기술을 선뜻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조차도 주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국방력 강화가 절실한 만큼 대만 스스로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대만의 안보 불안은 계속될 것이며 어떤 첨단 무기를 들여와도 그 효과를 온전히 발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이번 K방산 대만 수출 보류 사례는 기술 주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첨단 기술은 더 이상 단순히 경제적 가치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자산입니다. 이를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철저한 보안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기술 보호라는 대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밝은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K방산이 어떤 전략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지, 그리고 대만과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대한민국, 지금 이 순간 소식을 가장 빨리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